가끔 보면 한 사람이 어떤 올바른 선택을 한 게 몇백 년이 지나서 오늘날 우리한테까지 엄청난 영향을 주곤 하잖아요. 지금부터 딱 그런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500년 전 한 인물이 자기 신념을 지키려고 했던 그 행동 하나가 어떻게 한 가문의 운명을 완전히 뒤바꾸고 또 나라의 역사가 되고 결국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어지게 됐는지 그 엄청난 여정을 한번 같이 따라가 보시죠. 이 숫자 1400만, 이게 뭘 의미하는지 혹시 감이 오시나요? 네, 바로 2020년에 대한민국을 정말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블록버스터 영화 왕가 사는 남자의 최종 관객 수입니다. 사실 이 영화 덕분에 500년 전에 그 잊혀가던 이야기가 다시 한번 우리 앞에 생생하게 나타날 수 있었던 거죠. 자, 그럼 이제부터 영화의 화려한 상상력은 잠시 옆으로 치워두고요. 실제 역사의 기록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스크린 뒤에 가려져 있던 엄흥도라는 인물, 그리고 그의 가문이 실제로 어떤 시간을 보냈는지 그 격동의 세월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야기의 시작점은 지금으로부터 약 5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조선 역사에서 가장 비극적이고 또 혹독했던 순간 중 하나인데요. 모두가 두려움에 떨면서 숨죽이고 있던 바로 그때입니다. 와, 당시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정말 그야말로 살얼음판이었을 겁니다. 왕의 명령은 절대적이었고 그 누구도 감히 그 권력에 맞설 생각을 못했죠. 버려진 어린 왕의 시신을 수습한다는 건 그냥 죽겠다는 말과 같았습니다. 그것도 나 혼자 죽는 게 아니라 부모, 자식까지 3대에 걸친 가문 전체가 사라지는 걸 각오해야 하는 일이었어요. 네, 이게 바로 엄흥도가 하려던 행동에 내려질 공식적인 죄의 이름이었습니다. 국가의 입장에서 보면 그의 행동은 명백한 반역죄였고요. 그 대가는 한 사람의 죽음이 아니라 가문이 완전히 소멸되는 거였죠. 정말 상상하기조차 힘든 위험을 감수한 겁니다. 그런데 모두가 공포에 떨면서 고개를 숙일 때 영월의 한 작은 지방관리였던 엄흥도가 바로 이 말을 남깁니다. 여기 슬라이드에 있는 이 말이 정말 묵직하게 다가오는데요. 그는 모든 위험을 알면서도 인간으로서의 도리를 저버릴 수 없다는 그 신념을 택한 겁니다. 이 단호한 한마디가 앞으로 500년 동안 이어질 이 엄청난 이야기의 시작이었습니다. 엄흥도의 의로운 선택, 그 대가는 즉각적으로 그리고 아주 가혹하게 돌아왔습니다. 이제 그의 가족들은 멸문지화를 피하기 위해서 정말 필사적인 생존 투쟁을 시작해야만 했죠. 여기서 핵심은 바로 전략적인 분산이었습니다. 가문의 대를 어떻게든 잇기 위해서 세 아들이 각기 다른 곳으로 뿔뿔이 흩어져야만 했어요. 장남은 문경으로, 둘째는 아버지를 모시고 군위로, 그리고 막내는 무려 200년이라는 긴 세월을 숨어 지내다가 저 멀리 울산에 정착하게 됩니다. 이렇게 흩어진 건 생존을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었고 훗날 전국 각지에 영을 엄시의 뿌리를 내리는 씨앗이 되었죠. 수백 년의 세월이 흐르고 숨죽여 살던 이 가문의 운명에 드디어 아주 극적인 전환점이 찾아옵니다. 역사가 마침내 그들의 의로움을 다시 평가하기 시작한 거죠. 보시는 것처럼 나라가 그의 공을 다시 인정하기까지 수백 년이 걸렸습니다. 영조 때 충신으로 인정을 받은 걸 시작으로 정조, 순조를 거치면서 관직은 계속 높아졌고요. 마침내 고종 때 충해공이라는 공식적인 칭호까지 받게 됩니다. 숨어 살던 역적의 가문이 마침내 나라가 인정하는 최고의 명문가로 다시 우뚝 서는 순간이었죠.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가문의 명예가 회복되니까 이번에는 내부에서 갈등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바로 누가 진짜 종가, 그러니까 가문의 정통성을 이은 진짜 후손이냐, 이걸 두고 아주 치열한 분쟁이 벌어진 거죠. 한쪽은 장남의 후손인 우리 예천문중이 진짜 종가다. 다른 한쪽은 200년 동안 숨어 지내면서 직계의 혈통을 지켜낸 우리 울산문중이 진짜다. 이렇게 맞선 겁니다. 어느 쪽도 물러설 수 없는 자존심 문제였죠. 이 팽팽한 대립은 수십 년 동안 이어졌고 나중에는 조정에까지 알려질 정도로 심각한 문제가 됐습니다. 바로 여기서 정말 영화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1798년에 울산의 한 야산에서 우연히 낡은 묘비 하나가 발견된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그 비석에 엄흥도로부터 이어지는 가문의 계보가 아주 자세하게 새겨져 있었던 겁니다. 이 단 하나의 발견이 수십 년간 이어진 논쟁의 마침표를 찍었고요. 울산 후손들이 정통 종가라는 게 극적으로 증명됐습니다. 자, 이렇게 500년의 역사는 다시 현재로 이어집니다. 과연 엄흥도의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 사회에 어떤 모습으로 또 어떤 의미로 남아있을까요? 정말 흥미로운 건
그의 유산이 아주 다양한 방식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에요. 자기 조상 이야기를 다룬 영화에 직접 출연한 배우 후손부터 조상처럼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하는 현대판 호장, 통장님,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유튜버, 충주맨까지 그의 DNA가 우리 사회 곳곳에 살아 숨쉬고 있는 거죠. 영화의 힘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어몽도의 주 무대였던 영월에는 영화가 개봉하고 나서 관련 유적지 방문객이 무려 5배나 늘었어요. 잘 만들어진 이야기 하나가 한 지역의 경제와 문화를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확실하게 보여주는 예시죠. 하지만 이 위대한 유산을 지키는 일이 마냥 순탄하기만 한 건 아닙니다. 영월의 기념관은 안타깝게도 화재로 불타 없어졌고 울산의 서원은 재산권 문제로 주민들과 갈등을 겪고 있죠. 그러니까 역사를 보존하는 일과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아야 하는 결코 쉽지 않은 과제에 부딪힌 셈입니다. 심지어 이 영화의 눈부신 성공 뒤에는 아주 날선 표절 논란도 있었습니다. 한 극작가의 유족이 영화의 핵심 장면들이 자신들의 대본을 베낀 거라고 주장했고 제작사 쪽에서는 역사적 사실에 기반한 우연의 일치일 뿐이라며 강하게 반박했죠. 하나의 역사적 사실이 현대에 와서 또 다른 법적, 문화적 갈등의 씨앗이 된 겁니다. 500년 전 한 남자의 의로운 선택에서 시작된 이야기. 그 파장이 가문의 운명을 넘어서 한 지역의 경제를 바꾸고 현대의 법정 다툼과 문화적 논쟁으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걸 보면서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되네요. 지금 우리가 내리는 선택들은 과연 500년 뒤에 어떤 모습으로 또 어떤 울림으로 남게 될까요?